계속 그 신입피양 즉 기표 자체에 최종적 심급을 두죠. 이때 심급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신입향을 통해서 상징계가 형성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풀을 하면은 결국은 그 기표의 즉 언어 과정에 의해서 이 언어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락강한테는 신입향 그리고 이 신입향의 연세에 의해 가지고 무의식도 탄생이 되고 그리고 그 상징계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락강의 이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제일 주안점이 바로 이 신입향에 대한 이해였고 이 신입향에 대한 어떤 가장 근원적인 어떤 문제 제기 이거를 가장 그 락강이 주목을 하고 그 주 테마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우리가 도둑맞은 이 편지 우리가 지금 1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요게 바로 사실은 이 신입향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역할에 대한 문구고 거기에 대한 그 락강의 어떤 주장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죠. 무슨 개념인가 하면은 상징계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대립은 아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그 단계 원초적 어떤 단계로서는 상상계가 나오죠. 그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왜 원초적 단계라고 하고 여기는 이론들이 좀 있어요. 락강 자신한테도 문제점이 있고 락강 자신도 이걸 전기 후기에 따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락강 자신한테도 전기 후기의 어떤 그 사상적인 어떤 내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즉 이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그 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요 보는 점에 있어서 순수 락강주의자냐 아니면은 락강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결국 뭔가 하면은 상징계하고 이 상상계의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거를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갈 때 이거를 분리된 어떤 차원, 즉 극복돼야 될 어떤 차원, 혹은 극복되면서 이거는 버려져야 될 어떤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유일하게 상징계 자체가 즉 주체를 이루는 어떤 그 가장 그 핵심적인 구성력의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핵심 부분으로서만 볼 경우는 일종의 그 락강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건데 그 점이 이제 또 다른 어떤 입장, 즉 상상계를 가 그 원초적 근원적으로 극복되어질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계를 즉 이 상징계를 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상징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상상계도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차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그럴 경우 또 다른 어떤 락강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상계와 상징계의 어떤 그 차원을 이해를 어떤 식의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장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전번 시간에서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저 수산 선생님들 그때 잠깐 질문을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 L 도시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 상상계 이게 이제 요로 이루어지는 게 이거 상상계. 이게 이제 상징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계가 어떤 식으로든 같은 이 대타자에 대한 즉 상징계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영향 작동을 이루어지는 어떤 같은 작용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어떤 그 주체성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내적 구성 요소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잠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어느 하나를 극단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신병자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나타나요. 이 상상계만 몰두하고 여기에만 전적으로 의거해서 세계를 바라보면은
일종의 망상증, 우리가 이제 정신병자에서 나타날 때 이런 망상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상징계가 작동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이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상상계가 작동이 되지 않고 이 상징계만 작동이 된다고 볼 때 주체성에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상징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차인데 즉 정신분열증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신분열증이나 망상증이 아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주체성을 이루고 있는 어떤 구성 요소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기본 포지션이 어떤 두 입장에서 어느 쪽에도 이렇게 취하지 않은,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문제시대였던 이 두 전체가 하나의 의식의, 다른 말로 하면 이 주체성의 어떤 내적 구성 요소로서 전부 다가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신분열증이나 망상증이라는 어떤 특이한 어떤 정신의 어떤 현상에 이르지 않고 우리의 어떤 의식의 이루면서 주체성의 어떤 내적 구성 요소로 이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요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좀 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하겠는데 일단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도동과전 편지에서 락강이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상징계, 즉 기표로 특징을 지어주고 있는 이 상징계가 바로 인간 주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본원적인 어떤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본원적인 어떤 주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차원에서, 그러면 상상계에서는 그때의 어떤 주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은 뭔가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자아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자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게 결국 뭔가 하면은 소외고 어떤 분리가 일어나고 있고 동일시가 동일시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소외 동일시라는 건 결국 같은 현상인데, 이때 동일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자신의 어떤 근원적인 차원에서 파악한 게 아니라 타자인 이미지를 통해서 자아를 파악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근원적으로 흑우의 어떤, 결론적으로는 흑우의 어떤 흑우적인 게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흑우적인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체의 어떤 본질은 뭐냐? 그게 이제 이 상징계에서 나타나는 주체라는 거죠. 이 상징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주체가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아의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 우리가 이제 이 본질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락하게 쓰면은 우리가 또 조금 용어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인간의 어떤 기본 본질적인 건 어떤 거냐 할 때 락강은 바로 이 상징계에서 비로소 주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주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진짜 락강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주체라고 할 때는 세계에 대한, 즉 동일성을 근거로, 동일성을 자기가 정립을 하는 거죠. 세계에 대한 입법권 혹은 심급 자체가 바로 자아한테 있는 거죠. 주체한테. 그런데 락강한테서 이 주체는 이거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이게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힘이 들고 이야기가 또 아주 락강의 아주 독특한 점이고, 우리가 공부의 이번 학기의 기본 목표가 뭔가 하면은 어떻게 락강이 구조주의적인 어떤 입장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한 주체성을 확보를 했냐는 건데, 락강이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상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주체인데, 이때 이 주체라는 것은 종래에 이해되고 있던 방식의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래에 이해되고 있던 방식의 주체라는 것은 결국은 세계에 대한 정립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이 주체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라는 게 그 어떤 형태로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래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체의 어떤 그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전통적 의미에서 혹은 그 원조가 바로 이 데카르트한테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의심과 회의를 하면서 추구를 해나가면서 그 보편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주체가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보편적인 거를, 즉 보편적 일반적인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주체한테 있다고 봐가지고 결국은 세계의 근원이 바로 이 주체한테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신에 대한 어떤 도움을 통해서 완전 주체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자기 자신한테서 확립하지는 못하지만 그 근원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정립 가능성이 여기 두는 거죠. 근데 이제 락강이 아주 독특한 점은 이 주체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 요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결과물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후행성이라는 거예요. 후행성. 보통 우리가 이제 주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그 데카르트의 근대적인 어떤 성에서 이 주체는 뭔가 하면 이성이에요. 이성. 그리고 이거는 신을 대체한 거예요. 서양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주체. 우리가 좀 나이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락강에 있어서의 어떤 이 주체라는 거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럼 이게 무슨 결과물이냐? 이게 바로 신입향에 의한, 즉 기표에 의한, 다른 말로 하면은 언어 형성물이에요. 언어 형성에 의한 언어 형성물에 나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은 락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기표, 기이 이렇게 이 기이가 기표와 기이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형식화된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죠. 계속 기표와 기이가 결합이 자의적인 것을 위해서 그러다 이 기이가 계속 미끄러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 기표 그 다음에 또 미끄러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가 하면 또 기표가 이렇게 또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언어의 연세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 텍스트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니까 언어의 연세 뭐 사슬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이제 결국은 계속 기표의 어떤 형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기표로 나가는 거죠. 왜? 이 의미는 계속 미끄러져 나가니까 또 다른 어떤 기표를 통해서 또 그 기미를 갖게 되고 또 기표를 통해서 기를 갖게 되고 이 과정이 계속 나간다는 거는 이게 결국 무슨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뭐라는 거예요, 뭐. 단순화되는 건 아닐까요? 예? 단순화되는 명확성 이거 뭡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근데 요게 좀 이해가 됩니까, 쌤? 예. 기표 언어의 형성이라는 그 자체가 계속 기표 이런 형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 방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어떤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이 언어의 어떤 기표 형식으로 계속 나간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이게 무한대로 보내는 혹은 그 근본적인 속성은 결국 뭡니까 이게? 무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개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바로 무의식으로 되는 거예요. 실제는 예? 실제는 어디요? 실제는 요거하고 또 차원이 조금 달라요. 뭔가 하면은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수업을 오늘 한 네 번째죠. 매번 하면서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아주 의외로 잘 모르는데 이 의식을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언어 의식 공부를 하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네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수산 선생님이 질문한 게 이거하고 어떤 분리 어느 게 어떻게 같이 결합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하는지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오늘 결석하신 원장님이 이 반복이 왜 자꾸 이루어지느냐는 건데, 여기 이제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해야 될 어떤 핵심적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박 선생님도 그때 언어 문제를 한번 하셨어요. 그 유명론 질문을 하셨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락강한테의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아주 특이한 언어관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 상징계의 주체를 형성을 만드는 이 자체가 뭔가 하면 이게 언어작용의 어떤 형성물인데, 이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언어가 또 그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이 언어 자체가 완전하게 이 사물 자체를, 즉 실제 자체를 완전히 다 반영을 못해요. 이런 패러독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락강한테는 언어관이 그렇게 두 가지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지금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 상징계 하면서 상상계를 넘어서는, 즉 극우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 뭔가 어떤 본질적인 것을 제시한다고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언어 자체가 바로 또 실제를 완전히 100% 반영해주는 방식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상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즉 기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언어의 어떤 그 결합 가능성이 분명히 이제 이게 다른 식으로 뭔가 뭐 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의가 만약에 책상 하면 이것도 하나 일종의 기표에 들어가요. 예? 그러면 그게 상상계가 보완해 주나요? 상상계가 상징계를? 예? 상징계를 상상계가 보완해 주나요? 보완해줘요. 이게 어려워요. 제가 그 전에 질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학파들이 다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에 달리 있고, 수산쌤 전에 잠깐 이야기하신 이 소타자하고 이게 상상계하고 상상계 이게 전체의 어떤 한 구조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하는 어떤 그 맥락하고도 또 들어가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락강에 대한 어떤 이거를 아까처럼 정신병이 몇 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그런 특정한 정신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그 주체성, 그런 면에서는 이게 전체의 어떤 그 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우리 포지션은 지금 그 포지션에서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단절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보는 것, 즉 상징계는 상상계를 반드시 뛰어넘고 이거는 없어져야 될,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볼 경우에는 상상계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적인 어떤 뭔가를 좀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절된 어떤 형태로 극복화되고 이것만이 유일할 수 있는 어떤 걸로 보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클라인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반대 입장이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홍준기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도 그 입장을 취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 포지션은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로 보고, 고로 편협하는 비정상적인 어떤 정신병은 이제 분류를 우리가 지금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그 질문으로 되돌아가면은 전번에도 제가 이제 노자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락강한테도 언어 자체가 이 상징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체성을 이루는, 주체를 만드는 그거를 하지만 언어 자체하고 실제하고 또 그 완전 100% 반영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다 못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락강한테 이 실제가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돼요. 왜? 인간이 상상계, 상징계로 넘어질 갈 수 없는 근원적인 어떤 것,
그게 바로 실제 빙 이렇게 돼서 언어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걸로 이야기가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문제로 깊게 들어와요. 말하자면 노자가 했던 그 이야기예요. 언어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뭔가 그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요게 이제 네,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그 주제로 되돌아오면은 그러면은 이 주체가 결과물이라는 그 자체가 이럴 때의 어떤 그 주체의 어떤 기본 성격 자체는 근본적으로 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게 좀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거예요. 의미의 담지자로서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게 은폐화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 진술을 나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어떤 그 이 진술 혹은 나는 뭐를 먹는다. 나는 지금 강의를 한다. 이라는 거는 이 은표상의 어떤 그 진술이에요. 그러나 이 은표를 해가지고 의미화되는 이 차원은 근원적인 의미로 주어가 작동되는 그 주어는 아니에요. 본래적 주체는 아니에요. 요게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미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의 어떤 그 주체라는 거는 그 진술의 어떤 그 형태의 전체 의미의 담지자이지만 그 의미의 담지자에서 계속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때 그 라캉의 어떤 그 주체라는 개념은 첫 번째 이제 주체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은 뭔가 하면은 나타나면서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의 주체의 갖고 있는 본질 성격이에요. 나타나는 건 어딘가 하면 의미상으로 나타나는 거를 형태로 나타나주게 하면서 그 진짜의 본질의 주체는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캉이 말하고 있는 주체 개념이에요. 미끄러진다는 개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라캉에 있어서의 어떤 1차적인 어떤 그 주체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여기 간극, 분리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도 주체의 어떤 분리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첫 번째 이제 라캉의 이 주체의 개념은 우리가 어느 형태로 나타나는 그 진술의 어떤 그 주체는 의미 담지자로서의 주체이지, 그 의미의 담지자로서 주체로서 자기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바로 원래적 자아는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게 바로 라캉이 갖고 있는 주체 개념이에요. 1차적 주체 개념. 욕망하고 따로 분리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 주체 개념. 네, 그래서 결과물이 그게 이제 결과물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은표화되는 순간 그 은표되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그 결과물이 주체는 말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말하기 전에는 내 속에 있었는데 그게 은표화되는 순간 결과물로 나타나면서 원래 있던 예, 사라지는. 네. 그게 라캉이 갖고 있는 원래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주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랑 말했을 때 도가 아니다라는 개념하고 되게 같은가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아를 얘기할 때 예. 이제 그 데카르트 얘기식으로 예. 계속 이렇게 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나를 지칭하는 그 뒤에 나가 다시 있고 예. 또 이 나는 뭐지라고 물었을 때 그 뒤에 또 나가 있고
이제 이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조금 달라요. 네. 예. 그거하고는 다른 예,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이제 반성하는 자하고 반성된 자하고 네. 그런 문제고, 네. 이거는 이 주체는 의미 담지자로서 나타난 그 자체가 뭔가를 의미와 형태로, 우리가 진술 형태를 할 때 뭔가 어떤 의미의 형태로, 혹은 그게 이제 여기 다른 식으로 하면 계속 언어의 어떤 어떤 그 결합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그때의 어떤 나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하면서 동시에 바로 그 사라져버리는 나.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어떤 그 형태화된 어떤 나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의미 담술 진술 형태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딱 가지고 있는 건. 그러나 그 의미화된 어떤 진술 형태의 어떤 그 다들 가지고 있는 그에서는 이미 의미화된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고정점이라든지 누빔점에 의해서 의미가 어떤 식으로도 고착화되었으니까, 이미 고착화 된다는 것은 상상계에서의 어떤 그 형태 속에 묶여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원적인 어떤 자아의 어떤 무의식에서 발생되고 있는 어떤 그 자아의 원래 이 자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하기가 힘이 조금 들고 조금 악센트하기 힘이 드는데, 그러나 그 락강식으로는 이게 이제 락강의 그 갖고 있는 어떤 주체에 대한 어떤 그 1차적인 의미고, 이거를 이제 락강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전부 다 자아를 할 때는 전부 다 이 상상계 속에서의 자아만을 자꾸 자아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상상계에서의 자아라는 거는 결국은 그 자아라는 거는 내가 만약 이걸 이제 데카르타를 비판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데카르타가 어떤 거를 그 사물을 본질을 바라본다라고 자기가 이미지화 시키가지고 그거를 자아로 생각을 데카르타가 했다는 거죠. 혹시 미시적 개념의 자아를 인식하는 순간 거시적 개념으로 흡수되는 거로 이해해도 될까요? 누가 누구를 흡수하죠? 그 자의식이 흡수하는 이제 그 흡수라고 이야기를 해버릴 때는 이제 락강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아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숨겨진 자아가, 원래의 자아가 그 에고에 의해서 포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미시적 개념의 자아가 예. 아닌가요? 예, 에고에 맞아요. 의해서 예. 포장된 자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아학하고 자아심리학에서 자아학하고 뭐 자아동일성하고 할 때, 그때 자아 에고가 원래 그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아의 주체 개념을 포장을 해가지고 감싸가지고 자기가 에고가 그걸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더 큰 자아의식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미시적 개념이 나도 모르는 채로 미끄러 내려간다는 게 그 큰 그 범위의 자아에 흡수되는 형태는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흡수된다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일상적 언어 구조 때문에 자꾸 우리 일상적 언어의 구조 혹은 우리의 어떤 이게 이제 상징계하고 상상계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데 왜? 아주 급해? 갑자기. 이 자아 개념이 발생되는 걸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보면은, 이게 왜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하고 락강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진술 형태는 어떤 형태든 기표 기이 형태로 이렇게 결합이 돼요. 기표. 그러나 기표 기이가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이거는 계속 지금 변동성에 의해서 지금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또 그래서 이제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성격은 그 자체는 어떤 무의 성격을 가지고 이 무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이 상징계 자체 내에 어떤 그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게 지금 내재 본질적인 거예요. 이 결여가 이 상징계의 어떤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면 이 무고 결여고 이런 것들이 이 상징계를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언어 자체, 기표 자체가 고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고정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변동적인 것이 결합 자체가 계속 요거로만 결합이 되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진술의 어떤 그 형태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제가 지금 뭐 강의를 한다, 뭐 아니면 나는 거짓말을 꽤 한다, 아니면 뭐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진술화되는 형태는 고정화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계속 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어떤 그 진술된 형태는 이미 어떤 형태 의미화돼 가지고 고정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고정화됐다는 것 자체하고 지금 이 근본적인 운동하고는 지금 뭔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배리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정화된 거에서는 뭐 어떤 거기에 주어 담지자가 있겠죠. 있어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술의 주체, 주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본래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작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다른 의미로 그냥 이거를 그냥 주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뭔가 아무 그거 없이 그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게 이제 부재의 운행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고요. 예. 그렇고 이 주체에서 결여는 실제계하고의 그 빠져 있는 구멍들 때문에 예. 주체에서는 이제 이게 실제계에서 빠진 구멍들이 많죠. 상징화되지 못하는 예, 4분의 3이라는 실현량의 질각이 됩니다. 네, 거기에서 계속 주체가 실제계에서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실제계에서 주체가 계속 끊임없이 길어져 거기에서 발생돼 나오고 또 의미가 표현되고 나면은 사라지고 다시 실제계에서 다시 포올려지고 한다는 그런. 그거는 이중적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부재의 운행이라는 거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중적으로 또 이해가 돼요. 뭔가 하면은 이 운동 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반복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제 도둑맞은 편지에서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편지가 계속 이렇게 돌고 돌면서 그 주체들을 지금 계속 원 운동도 시키듯이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계속 하는 어떤 그 자체가 결국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주체 어떤 형태의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진술하던 형태로 어떤 고정화되는 것, 뭔가 어떤 걸 하나 다 이걸 이제 딱 떼어버리고 고정화시키면은 이 고정화시킬 때의 어떤 담지자는 있지 않습니까? 이 진술에. 담지자요? 예, 담지자.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예로 하면 나는 가령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리는 공부한다가 되겠죠. 진술 형태로. 그런데 우리는 공부한다 하는 그 진술의 형태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의미로 하면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의미로 우리는 공부한다 다 지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상징계가 아니라 상상계로 지금 부어버린 거예요. 왜? 의미가 고차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의미가 지금 이렇게 고차가 되어버렸다는 것, 즉 하나의 의미로 고정화시켜지고 나왔다는 거는 그 속에 이미 뭔가 그 진술에 대해서 즉 문장, 우리가 공부한다에 대한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식상으로 드러나는 의미상으로. 근데 그거의 원래적인 어떤 운동으로 보면은 뭡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는 공부한다는 뭡니까? 이 많은 것 중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지금 특정을 시키고 고정화시키는 것이 우리는 지금 공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고정화시키는 거 말고 다시 이걸 이제 대원 상태로 되돌리면은 계속 비기표기표의 형식 방식으로 일어나는 어떤 운동 속에 있는 거겠죠. 선생님 그 운동이 불완전함을 내포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죠. 그게 구멍이지 않나요? 그것도 구멍이고 구멍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요 차원에서는 또 구멍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 그것도 구멍이라고도 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의미화로 단순화됐다는 건 여기서 이거를 지금 가져온 거니까 이때의 어떤 형태는 우리는 어떤 그 주체라고 이제 그 진술의 어떤 형태의 어떤 진술의 어떤 그 주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원래적인 걸로 되돌아가 보면은 그 원래적인 즉 그 운동 속에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없는 거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주체가 사실은. 그래서 무인 거예요. 그 주체의 성격 자체가 뭐라고도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는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악순환은 무에 빠지고 이거는 이제 진무. 그러면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아무리 살펴봐도 무가 지금 주체가 없잖아요. 진술된 형태로의 진술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때 이 주체의 성격이 뭔가 하면은 무예요. 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체를 지금 그 운동의 담지자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한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운동의 어떤 한 단위를 빠지로 형태화된 의미화된 거. 그러나 그걸 이제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거는 뭔가 있지만은 어느 어떤 작용으로서만 지금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주체야, 주체. 이거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